안녕하세요. 미스케롯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로 찾아뵙게 됐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이집트. 이집트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마 첫 번째 시간이다 이러면 보통은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예측이 좀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집트를 선정하게 된 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우선은 아프리카를 가장 먼저 다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신문을 뒤적뒤적 하다가 수에즈 운하 관련돼서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그래 이거다 이집트를 먼저 가자 이래서 이집트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지만 뭐 사실 굉장히 즐거운 사건은 아니었죠. 우리가 그 파나마 선적이었었던 에버 기분호 그게 수에즈 운하 이제 안에서 좌초가 됐기 때문에 운하가 6일간이나 이제 차단이 됐었던 역대급 그죠 길막 사고가 바로 수에즈 운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사실 56년에 1956년도에 그 10월 말 정도쯤에 수에즈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좀 유명하기도 했었고 그 수에즈 운하의 그 지중해 쪽의 출입구에 위치하게 된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포트 사이드라는 도시가 또 있어서 사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이 알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국제 도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탑재하고 업무하시는데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적용을 하셔서 다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예요. 그래서 카이로 다음으로도 굉장히 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알렉산드리아는 알고 계시죠? 그 지중해랑 마레오티스 호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카이로 다음으로 그쵸? 대표하고 대도시로 보여지는 곳이 알렉산드리아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알렉산드로 대왕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국 안에서 세웠던 여러 가지 도시 중에서 자기 이름을 좀 많이 붙였었는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알렉산드리아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포트사이드 그쵸? 포트사이드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항구죠. 그래서 조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된 데가 포트사이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에즈 운하 에버기분호가 좌초됐었던 그곳이 바로 포트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아랍어를 사용해요. 아랍어. 그래서 현재 상용어 같은 경우는 아랍어지만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는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종교 같은 경우는 수니파 이슬람교를 90%, 전 국민의 90% 정도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시아파, 수니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니파는 이슬람의 한 파예요. 그래서 한 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꾸란 있죠, 꾸란. 꾸란이라든가 순나를 따르는 자,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어쨌든 뭐 시아파랑 수니파의 최대 그 뭐라고 하죠? 차이라고 하면은 그 아들이 없었던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 요거에 맞춰가지고 수니파랑 시아파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르셨겠지만 10% 정도가 콥트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콥트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이 대부분의 이제 그 대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집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오래도록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현대까지 교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20%에서 25% 정도 된다. 현지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분증에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콥트 정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선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에 쓰여 있을 정도로 나는 기독교다, 나는 이슬람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는 이집션 파운드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차 중요하죠. 한국 기준으로 7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국이 12시다. 그럼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11시, 10시. 그쵸?
9시 이렇게 해가지고 7시간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우리가 썸머타임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6시간 정도, 네, 6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썸머타임 뭔지 아세요? 썸머타임? 네, 썸머타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낮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쵸? 봄부터 약간 낮 시간이 막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시계바늘을 1시간 정도 당겼다가 낮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 정도. 그러니까 늦여름 정도쯤에 되돌리는 제도를 우리가 보통 썸머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썸머타임을 적용했었던 사례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1948년도부터 60년도 그때 사이에 한 번 정도 적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그때 썸머타임제를 한번 시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차 같은 경우는 썸머타임 적용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는 1억 14만 5천 헥타르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28위로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인구는 1억 425만 8,327명으로 세계 14위. 사실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나라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되게 작은 나라라고 어릴 때부터 알아왔는데 생각보다 나라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총생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나라 그 영토 안에서 우리가 뭐 가게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제 경제 주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하게 된 재화라든가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사실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가지고 합산한 걸 우리가 GDP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 살고 있지 않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공한 노동이라든가 뭐 자본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출된 거 다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끔씩 다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나 로또 되면 너무 좋겠다. 나 로또 되면 일 그만둘 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로또 같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소득,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엄마가 집에서 만약에 가정주부시다. 근데 가사노동을 과연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상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면은 그때 나중에 우리 받을 수 있는 거 뭐 있죠? 실업급여.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게 되면 연금 받죠. 그런 부분들도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요. 한 90년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GNP라 그래서 국민 총생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가 오늘 글로벌 국제 매너도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되기도 하고 다국적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GDP가 그쵸? 경제력이라든가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그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GNP를 중시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3,031억 7,512만 7,597.5달러 그래서 세계 4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전 세계의 경제를 어느 정도는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 환경을 좀 볼게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국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좀 악화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좀 그렇긴 한데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업률이 사실 12%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집트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청년 실업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자국의 청년들에 대한 실업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좀 자국민에 대한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실 이집트에서 취업을 하거나 그 안에서 업무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뷰티 산업이 굉장히 화랑을 사실 띠고 있습니다. 뷰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사실 K-뷰티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럼 우리나라 이집트 가가지고 K-뷰티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각종 규제라든가 인허가 문제가 이집트가 좀 심해요. 그래서 또 관세에 대한 장벽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산 관련해서 이제 품목이 정식 수입되는 거나 통관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아직까지는 이집트 안에서 뷰티, 우리 K-뷰티를 알릴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고 또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의 제품이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BTS도 그렇고 요즘에 굉장히 한류 뭐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한류 영향 때문에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만약에 좀 상황이 좀 풀리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마 K-뷰티가 이집트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인맥이 중요하다. 그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집트의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가 업무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계획적으로 좀 잘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좀 기반해가지고 신속하고 우리나라도 빠른 거 좋아하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라고 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인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담당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협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인들이 업무 처리가 너무 비논리적이고 그다음 비효율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만약에 이집트인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국인의 업무 처리가 뭔가 좀 기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AI들이 배달을 하고 난리가 났던데 굉장히 기계적이고 뭔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감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업무 환경을 판단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관료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만연해요. 만연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우리 상상할 수 없죠. 그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스템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도 90년대 초반에는 그 주민센터라고 하는 동사무소에서 다 수기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간하고 비용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언어 장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종교랑 언어 장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해치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제가 상업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는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지만 그 영어가 제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랍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이러면 취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랍어에 대한 중요성 항상 생각해야 되고 아마 아랍어를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랍 쪽만 그 취업을 하실 수 있거나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하고도 아랍어로 대화하시는 게 가능하고 오히려 주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언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될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첫 번째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안녕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인과 비즈니스 매너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뭐 아랍어로 계속 얘기를 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전공자가 아닌 이상. 그럴 때는 우리가 인사라도 그쵸. 그 나라의 언어로 해준다면 조금 분위기가 환기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일반적으로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요. 악수한 다음에 오른손을 가슴에 대는 거는 내가 존경을 한다.
그리고 난 너가 진심으로 반갑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수한 다음에 오른손을 가슴에 대면 조금 더 그쵸? 예의가 있어 보이는. 그 대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알라, 그쵸? 신 외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머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종교적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식으로 머리를 숙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랍어 인사 하나 정도쯤은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식사예요. 우선은 인구의 90% 이상이 제가 이슬람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고기 전문점이라든가 고급 음식점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생선 요리 전문점이 이분들하고 식사하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장소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성하고는 함부로 단둘이 식사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줄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른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식사하시거나 이러실 때 왼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저도 양손잡이라서 가끔씩 급하면 막 왼손이 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쵸. 식사하실 때는 왼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네, 요 부분 정도만 지켜주시면 식사도 또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집트 분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집트 분들한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급기야는 이제 약속에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약속 시간이 늦는다라고 해도 이거는 이집트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우리가 미팅 약속을 잡을 경우에는 이메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전화 이런 부분으로 이메일보다는 전화로 약속을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죠.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기, 종교, 정치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얘기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험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수에즈 운하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서 1956년도에 1956년도 10월쯤에 그 수에즈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뭐 이제 해군, 공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파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속하게 복구가 됐는데 또 다시 몇 년 후였죠? 12년 후인가? 10년 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포격하고 공습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이스라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괜히 이스라엘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국, 그쵸? 미국을 칭찬하는 언급도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그 나라와 비즈니스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상황적인 부분들도 존중해 주면서 업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종교, 환경적인 부분들을 살짝이라도 아시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 캐롯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